네, 미국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간밤에도 약간은 약세의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사록의 공개만으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고요. 여전히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글로벌 증시에도 악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민아 앵커와 연결을 해서 이번에 유럽 증시의 흐름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김민아 앵커, 유럽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더 많이 밀렸는데 상황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유럽 증시는 주요국들의 지수가 모두 다 1% 넘게 하락하며 약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에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도 번지고 있고 여기에 영국의 물가 상승 압력까지 생각을 했던 것보다 더 크게 나오면서 영향을 받은 건데요. 우선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 살펴보시면 1.81%로 2% 가까이 되는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4,263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8.7%를 기록을 했는데 그 전달에 기록을 했던 10.1%에 비해서는 둔화가 됐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냈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까지 더해진 겁니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시죠. 원유 선물 가격은 1.8%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74.22달러의 종가를 만들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원유 가격은 최근에 다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 것은 미국의 원유 재고가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여기에 미국은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드라이빙 시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 측면에서 이 수요를 뒷받침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이렇게 1%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 유가 흐름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이어서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 자세한 뉴욕 증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다보 상태인 부채 한도 협상 관련 불확실성 속에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0.6% 안팎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예고한 연방정부 현금 소진 기한인 6월 1일이 채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가 여의치 않자 채무 불이행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협상에서 공화당은 정부에게 예산 지출 삭감을 요구했지만 백악관 측은 과다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세금을 밀어붙이자 공화당은 강력하게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국제유가의 2%에 가까운 상승에 힘입어 에너지 업종이 상승한 것을 비롯해 필수 소비재 업종이 강세를 보였던 반면 금융, 제조, 기초 소재, 헬스케어는 약세를 보였고 오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해 3월 이후 최고인 3.709%를 기록했으며 반면 증시의 공포지수인 변동성 지수 VIX는 8.2%가 급등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 발표로 소매업체 콜스의 주가가 7.5% 급등했는데요. 콜스 측은 주당 13센트의 이익을 거둬 당초 주당 43센트의 손실이었던 시장 예상을 다폭 상회했고 매출 역시 33억 6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인상을 이유로 회사의 디스플레이 글래스 가격을 최대 20% 이상 인상한다고 발표한 뉴욕 기반의 코닝 코퍼레이션의 주가는 2.47%가 상승하며 관련주들을 동반 상승시켰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데 무기를 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연준이 공개한 지난 2일에서 3일에 열렸던 FOMC 회의 당시 연준 인사들의 발언 내용이 담긴 의사록에서 이런 전망이 확인된 건데요.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강경파는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다수는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면서 추가 금리 인상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0.25%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상이 만장일치로 결정되기는 했지만 이후 정책 행보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무게 중심은 추가 금리 인상 중단으로 이동을 했으며 이 때문에 FOMC 성명에서 추가 정책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박이 적절할 수 있다는 문구가 생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금융시장에서는 회의록 발표 이후 다음 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다음 달 FOMC에서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5에서 5.25%로 동결될 가능성을 어제보다 2.1%포인트 높은 약 74%로 높여 잡았고, 반면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은 어제 28에서 오늘은 26%로 하락했습니다. 세계 주요 대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주 배당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높였다는 소식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자산운용사 제너스 핸더슨의 분기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있는데요. 핸더슨에 따르면 올해 1사분기에 각국 상장 기업들 가운데 기업 크기로 상위 1,200개의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해당 분기에 배당금으로 책정한 금액은 총 3,267억 달러였고, 이것은 전년 동기보다 약 12%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제너스 핸더슨은 국제 배당금 규모가 1사분기에 3% 증가했으며 올 한 해 동안 약 5%가 증가해 연간 1조 6,4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면서 은행과 에너지 기업들이 배당폭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세계 기업들의 1사분기 배당할 가운데 약 절반 이상이 미국 기업들의 배당금이었고, 부동산, IT, 의료 건강 기업들의 배당이 크게 늘어났으며 광산 기업의 배당은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줄어들었던 반면 영국 기업들의 배당 역시 약 6%가 증가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핸더슨 측은 기업 경영자들 사이에서 얻은 이익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깜짝 분기 실적 발표로 오하이오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캐주얼 어페럴 업체 에버크롬비 앤 피치의 주가가 오늘 31%가 폭등해 30달러 1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버크롬비는 1사분기에 주당 순이익을 39센트, 매출은 8억 3,600만 달러를 보고했고, 시장은 당초 주당 5센트의 손실을 예상했었는데요. 회사 측은 전년 동기에 주당 32센트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매출 역시 8억 3,600만 달러를 기록해 예상치였던 8억 1,500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동일 점포 매출 증가세도 실제로 3%가 늘어나 당초 1%가 감소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2사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1.1%의 증가이며, 이어 노동부의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가스 재고, 그리고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 4월 잠정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되며 코스코 홀세일을 시작으로 베스트바이, 달러트리, 갭잉크, 얼타뷰티, 워크데이, 오토데스크, 마벨 테크놀로지, 핀듀오, 제네스코, VM웨어, 라이온게이트 엔터테인먼트, 넷이즈, 웨이보, 타이탄 머시너리, 랄프 로렌, 데커스 아웃도어, 그리고 벌링턴 스토어즈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주요 실적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런 주요 지표들 발표 일정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미국 상황, 마감 상황은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지수 8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2,567포인트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먼저 보시면 어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락한 섹터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모습으로 장을 마쳤는데 전 전기전자 섹터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일장에서 삼성전자가 0.15%로 소폭으로 오르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최근 급등을 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횡보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 쌀업체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살아나는 분위기였죠. 어제 증시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이 1.92%로 쌀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삼성 SDI와 LG화학은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삼성 SDI가 0.56%, LG화학은 0.14%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는 인터넷 플랫폼주들이 눈에 띄는 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우선 살펴보시면 네이버가 4.25%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4.25% 밀려난 20만 3천 원의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장 초반부터 끝에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이었고요. 이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2.07% 하락한 5만 6,8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초반부터 장 마감 때까지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네카오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을 한 데는 중국의 한한령 우려감이 번졌기 때문인데요. 중국에서 한한령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고요. 따라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정부가 네이버 접속을 차단했다는 소식이 우려감에 더욱더 불을 지핀 건데요. 그동안 중국은 네이버의 카페와 블로그 접속은 차단을 해왔습니다만 여기에서 검색 기능은 막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검색 기능까지 막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네이버의 주가가 카카오보다도 더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설상가상으로 소비 둔화 등의 영향으로 이 주요 사업인 광고, 커머스 업황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가 정치권의 공세에 신규 서비스가 가로막히는 등 악재가 잇따라 나오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5월 들어서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전일 시장에서는 6거래일 만에 매도를 했고요. 이 외국인의 수급도 3거래일 연속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만 유입이 됐다는 점도 체크해보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인터넷 플랫폼주들은 급락을 하는 양상을 나타냈다면 음식료품 업종들은 어제도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은 이번에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번지게 되면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흑해 곡물협정 중단 및 정책 수혜 기대감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국제 식량에 대한 전망은 자꾸만 흐릿해져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흑해 곡물 협정이 오는 18일 이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 하락 흐름을 나타냈던 세계 식량 가격까지도 오르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가격에 상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식량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음식료품 기업들의 주가가 튀어 올랐는데요. 지난 20일 윤 대통령은 주요 7개국 G7 확대 세션에서 식량 위기와 감염병 위기에서 지원 강화를 약속을 했고 또 대한민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선도할 것이라고 자신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힘을 입게 되면서 음식료품 업종들 대체적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리온이 3.98% 올랐고요. 농심도 3.86% 오른 가운데 SPC 삼립이 2.08%, 대한제당이 4.28%, 사조대림 2.05% 오르며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사조동아원의 주가만 훑고 넘어갈 텐데요. 사조동아원이 15.67%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1,18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지지부진했지만 장 중간에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장에서는 7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하며 조정을 받았는데요. 855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시더라도 더욱더 뚜렷하게 빨간불보다는 파란불이 더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만 빠르게 보고 넘어갈 텐데요. 에코프로비엠이 1.03% 오른 가운데 에코프로는 이번에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0.53%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차 전지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듯 했으나 전일 시장에서는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약세 흐름 그리고 소폭 오르는 데 그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코스피 시장에서 중국의 한한령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한한령 우려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타격을 받았던 것은 비단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인터넷 플랫폼주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엔터주들 그리고 또 게임 관련 종목들까지도 타격을 입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엔터주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엔터주들 굉장히 잘 갔었는데 한한령이 강화될 경우에는 이 엔터주들의 활동 반경이 많이 좀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JYP 엔터테인먼트도 1.9% 하락한 11만 3,500원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SM도 2.78%로 3% 가까이 되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10만 5,100원의 종가를 만들어낸 가운데 그 밖에 YG 엔터테인먼트도 0.22%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3사에 비해서는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급락을 했다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이 하락폭을 조금씩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큐브 엔터도 1.86%로 1%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엔터주들뿐만 아니라 게임주들도 이 판호와 관련해서 중국과 연관성을 깊게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한령에 대한 우려감이 번지게 되면서 카카오게임즈도 1.39% 밀려났습니다. 1.39% 하락한 38,900원의 종가를 만들었고요. 또 펄어비스가 0.11% 하락한 가운데 위메이드가 2.83% 하락하면서 44,6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넥슨게임즈도 3.92% 하락했고요. 데브시스터즈도 4.58%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설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시장에서 건설주들 대체적으로 상승하며 장을 마쳤는데요.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또 한 번 유입이 됐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개별적인 호재 소식에 따라서도 다시 한번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서희건설이 5.4% 올랐고요. KCC건설이 3.3%가량 오른 가운데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개별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강화도에서 아파트를 짓는 계약을 따냈다. 이러한 소식이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며 5.4% 오른 1,503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